예, 안녕하십니까. 생명을 살리는 방송, 나라를 살리는 방송, 세상을 살리는 방송, 영혼을 깨우는 방송. 야, 다시 하자. 일로 와봐. 예. 야, 내가 타야자. 자, 생명을 살리는 방송, 나라를 살리는 방송, 세상을 살리는 방송, 영혼을 깨우는 방송, 글로벌 디펜스 뉴스 GDN은요, God Defense Nation Korea,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나라다. 우리 종국 주사파 어리석은 인간들이여, 지옥의 불꽃등에 떨어질 시간이 다 왔다. 째깍째깍 지옥행 열차가 출발합니다. 야, 모두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야, 정은아 가만히 있어라. 정은아 가만히 있어라. 이놈의 자식. 얘가 엊그제 방송에 난입한애요. 그 어느 분이 보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이래 데리고 왔는데, 아, 이놈의 자식. 야, 정은이. 얘 이름이 정은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제가 얘를 데리고 나온 이유가, 트럼프 대통령이 정은이를 데리고 노는 거는 제가 고양이 데리고 노는 거랑 똑같아요. 야, 가만히 있어요. 우리 정은이 입 다물고 있어요. 가만히 있어요. 우리 정은이 탄도미사일 쏘면 안 돼. 그러고 SLBM 만들면 안 되고, 핵무기 빨리 버려. 너 임마 엊그제 접시 깨고 수건 해놓은 데 가서 다 망가뜨리고, 수건 캐는 데 가가지고 털 뭉치고. 그러니까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이 데리고 사랑해 하는 거는, 제가 우리 꼬미 데리고 그냥 사랑해 아이고 정은이 사랑하지. 아, 이놈 자식이. 하루 종일 먹고 잤으면 이래야 될 거 아니야. 빨리 일해 여기.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이 데리고 노는 거는, 제가 우리 고양이 데리고 꼬미 데리고 야 정은이 사랑해 하고 이렇게 데리고 노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맞아. 아니야. 야, 무서운 표정 지어봐 빨리. 내가 깨물어 버릴까. 가라 임마. 자, 그러니까 이 남북 관계를, 북한하고 미국 관계를 이인영이가 나와가지고 뭡니까 어떻게 돌리겠다 어떻게 그런 개소리를 하는데, 그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데리고 노는, 김정은 데리고 노는 거는 애완용 고양이 데리고 노는 거 저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인영 통일부 장관님 헛소리 하지 마시고 월급은 잘 받고 계세요. 자, 오늘은 이야기, 박지원 국정원장이 문재인 정권을 제거 공작을 한다. 오늘 이런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요, 앞으로는 북한이 열립니다. 문재인 정권이 무너지고, 북한이 열리고, 중국도 무너지고 하면은, 저희가 북한에 들어갈 겁니다. 들어갈 건데, 저희하고 같이 갈 수 있는 친구들이 있으면은, 좀 교육을 시켜가지고, 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걸러내야죠. 그래서 7월 30일부터 8월 1일까지 글로벌 청년 리더스 클럽을 합니다. 2시부터 6시까지 하루에 4시간씩 총 12시간을 수업하는데, 5선 공동역 5번 출구 근처입니다. 예. 부모님과 자녀가 함께 오시면은 저희가 한 명분만 받습니다. 예. 일단은 세계사, 성경으로 보는 세계사, 성경으로 보는 한국 근현대사, 그리고 또 이충근 박사님이 이틀 동안 나오셔가지고 강의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승만 외교전략연구원에 있고요. 네이버에서 이승만 외교전략연구원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앞으로 부동산을 투자하시더라도 국제 정세를 보시면서 부동산 투자를 해야 됩니다. 왜냐면 북한 무너지고 중국 무너지면은 앞으로 강남 이쪽은 이 땅값이 떨어질 거고, 부의 이동이 어디로 가느냐, 이 특정 지역으로 다 옮깁니다. 국제 정세가 중국 무너지고 북한 무너지고 하면 북한 재개발을 위해 가지고 이 돈이 글로벌 자금들이 이동을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이 국제 정세를 알아야지 돈을 벌 수가 있다. 그러니까는 돈 벌고 부동산 투자해가지고 돈 벌고 싶으신 분들은 그냥 10만원 그냥 내시고 와가지고 앉아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글로벌 청년 리더스 클럽 2기 8월 6일부터 8일까지, 3기는 8월 13일부터 15일까지 이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승만 외교전략연구원 네이버에서 검색하시고 들어가 되고, 유튜브 글로벌 디펜스 뉴스 채널에서 여기 보시면 커뮤니티라고 있습니다. 커뮤니티에 클릭하시면은
저희가 여기 자세하게 올려놓겠습니다. 책도 선전해서 책 선전도 올려놓고 할 테니까 여기 보시면 되겠다. 자,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박지원 국정원장을 임명을 했습니다. 이제 임기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 이제 큰일 났어요. 이제 피바람이 분다. 비바람이 부는 바다 잔잔해져 오면 비바람이 아니고 피바람입니다. 자, 이게 왜 뭐 때문에 비바람이 부는가? 자, 나와 국민의 정부 대북 일꾼을 의심했다. 4억 불 모른다고만 특검 무작정 막을 수는 없다. 이 노무현 노무현 대통령은 김대중 대통령이 이렇게 후계자로 지명을 했어요. 그런데 그래가 지명이가 대통령 밀어준 거 아닙니까?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이 딱 되자마자 대북 송금 딱 4억 불 그거 바로 그 뒤통수 쳐가지고 지금 누구를 잡아놨어요? 박지원 의원을 구속했어요. 그 문화관광부 장관이었죠. 그래가지고 노무현 정권에서 박지원을 구속했는데 그 당시에 문재인이 민정수석 비서관, 문재인 정무특별보좌관,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 여기 보시면 이렇습니다. 지금 어찌 보면 문재인이 박지원을 구속시켰다고 해도 이게 뭐 틀린 이야기는 아니다. 이게 이 당시 같으면 이렇게 정치적으로 이렇게 막아줄 수 있는 거였는데 정무특별보좌관, 민정수석 비서관 2006년에 구속됐는데 이때 민정수석 비서관 정무특별보좌관 같으면 사실은 문재인이 박지원을 구속시키는데 엄청나게 큰 영향력을 미쳤다고 봐도 무방한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박지원을 구속시킨 주역들, 박지원은 얼마나 이 인간들을 죽여버리고 싶겠습니까? 얼마나 복수를 하고 싶겠습니까? 근데 한 명은 죽었어요. 그리고 한 명은 지금 대통령이 돼 있다. 그러니까 숨이 지금 깔딱깔딱 넘어간다. 그러면은 박지원 의원이 지금 지난 한 십몇 년, 20년 동안 십몇 년 동안 얼마나 복수의 칼을 갈고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좌파 단체에서 오래 일을 했다가 이제 손 씻은 분들이 해주시는 이야기는 문재인이가 지금 박지원 의원이 문재인하고 노무현을 이 복수를 하고 싶어 한다. 이런 이야기들 하시더라고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이제 한 명은 죽었고 한 명만 남아 있다. 그러면 이제 복수를 할 거다. 그래 알았어. 너도 복수할래? 알았어. 자, 대북 송금. 근데 이번에 그 청문회장에서 대북 송금 5억 불이 아닌 30억 불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청문회에서 이 합의서가 한 장 뜩 나왔는데 제가 서명했나요? 아닙니다. 하고 박지원이 당황했다. 눈알이 뿅뿅뿅 튀어나왔습니다. 뿅 튀어나왔어요. 지금 3년간 25억 달러 플러스 5억 달러 적시한 경제협력 합의서 박 후보자 기억나지 않는다. 사실 아니다. 부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2000년 6월 여기 보시면 2000년 6월부터 3년 동안 25억 달러 규모 이건 북한 애들이 작성한 게 맞아요. 왜냐면 우리는 25억 달러라고 하지 달러 이렇게 한글로 25억 달러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 이거 북한식 표현이다. 25억 달러 규모의 투자 및 경제협력 차관을 사회 간접 부분에 제공한다. 그리고 남측은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인도주의 정신에 입각하여 5억 달러 분을 제공한다. 그러니까 25억 달러 플러스 5억 달러가 맞네요. 셋째, 이와 관련한 실무적 문제들은 차후 협의하기로 하였다. 상부의 뜻을 받들어 남측, 대한민국도 아니고 남측이라고 썼어요. 남측. 이거 북한 애들이 쓰는 표현 아닙니까? 남측. 문화관광부 장관 박지원 서명 2000년 4월 8일 이래 됐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박지원이 국정원장은 야 이게 아니다. 이게 내가 쓴 거 아니다. 가짜다고 하는데 야 박지원 30억 불 합의서 제보자 실명 밝혀야 법적 조치 검토. 가짜라며. 가짜인데 무슨 법적 조치를 하고 자시고 그래. 진짜면 어찌 됩니까? 진짜면은 이게 이제 골 때리는 거 이게 여적죄가 되고 이게 사형이 되는 거. 여적죄는 사형밖에 없습니다.
박지원 북한 30억 달러 합의서 입수 경로 밝혀라 하니까 주호영 미통당 의원이 야 전직 고위공무원이 야 박지원 그 국정원장 막아달라고 하면서 가지고 왔어 뭐 이랬어요. 이게 뭔 소리겠어요. 남북 합의서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사람들, 그러니까는 뭐 노무현 측의 사람이든지 아니면은 뭐 문재인 측의 사람이든지 뭐 그쪽 사람들이 갖다 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뭐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알고 있었겠어요?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알고 있었으면은 그 정치적으로 활용을 해 먹었겠죠. 박근혜 대통령이나 이명박 대통령이 그렇게 그 뭡니까 저기 어떻게 감옥에 저렇게 순순히 끌려가고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이명박 박근혜 정권 쪽에 있었던 사람들은 아니고 뭐 김대중 정권이나 아니면 노무현 정권, 그러니까 같은 편에서 이 서류를 지금 서류를 갖다가 제공을 했다. 그래 봐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노무현 쪽 사람들이 아닌가. 뭐 그쪽이 노무현 쪽에서 그 2007년인가요? 제2차 남북 뭐 국방장관 회담 합의서하고 정상회담 또 한다고 노무현 대통령이 북한에 갔을 때 김정일이가 아니 그 김대중 때 김대중 선생 때 그때 뭐 합의했던 거 어떻게 됐겠냐, 어떻게 됐어, 30억 달러 주라고 했는데 준다고 합의서에 서명했는데 그 다음에 소식이 없더라. 뭐 이런 이야기 안 했겠습니까? 그러면 노무현 정권에서는 그게 뭐예요? 우리 몰랐는데 뭐 그랬을 거. 그러면 이게 합의서 보라고 뭐 그쪽에서 북한 쪽에서 노무현 쪽에다가 제공을 했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고이 보관되어 있다가 남북 합의서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사람들, 뭐 전직 고위공무원이 갖다 줬다. 그러니까 제가 이 좌파에서 오래 있다가 이 나오신 분들 보니까 이 그 동교동계, 그러니까 이 김대중 대통령 이쪽 계열을 친노 애들이 완전히 이게 죽여버리려고 이 공작을 많이 했다. 그러더라고. 왜? 아니 이분들이 앉아가지고 자기들만 권력을 자꾸 해먹고 돈도 해먹고 권력도 해먹고 하니까 아니 자기들이 이제 전대협하고 해가지고 아니 자기들이 좀 이렇게 사회 나와가지고 이 자리도 물려받고 해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새끼들 저거 죽여버리자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뒤에서 뒤통수도 많이 치고 칼질도 많이 하고 그래서 이 뭡니까 이 박지원 장관을 소위 말해가지고 감옥에 보내고 뭐 그런 작업을 했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권 싸움인 거, 이권. 그러니까 이 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 세대가 빨리 죽어야지 자기한테 유산이 오는데, 쉽게 말씀드리면요, 죽지를 않으니까 자기 아버지, 자기 할아버지를 죽여버리겠다. 같은 좌파에서도 이 친노 세력, 지금 친문 세력이라는 사람들이 이 동교동계, 이 김대중 대통령 계열 사람들을 죽여버린 거야. 아버지를 죽여버린 거지. 자기가 유산 빨리 물려받으려고. 그러니까는 이제 박지원 장관이 이제 칼을 갈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하니까는 박지원 장관을 공경에 빠뜨려 가지고 제거하기 위해 가지고 저를 합의서를 들고 있다가 이제 제공을 반대쪽 미통당에 제거한 걸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지금 박지원 30억 불 제공이 비밀 합의서 이게 사실이면 사퇴하겠다고 박지원이 이야기했는데 이게 지금 북한도 대남 공작팀이 대거 숙청되면서 잊고 있었는데 박지원이 등장하면서 야, 뭐 저런 합의서가 있었네? 야, 약속 지키라고 이제 북한에서 압력을 넣을 수가 있겠죠. 야, 그때 5억 불만 주고 25억 불 안 줬으니까 가져와. 당장 가져와. 그렇게 될 수도 있다. 그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대북 그 합의서가 사실인 게 되고 자기 말대로 사퇴해야 되고 그러면 박지원은 고발당할 거고 여적죄 사형이 됩니다. 사형. 설령 저 문서가 가짜라고 하더라도 북한이 이제 보고서 똑같이 하나 만들어가지고 야 합의서 지키라고 요구하게 되면요. 그러니까 이제 박지원 그 국정원장은 북한의 약점이 잡혀가지고 저 문서가 진짜라고 해도 골치 아프고 가짜라고 해도 북한이 야 그거 뭐 합의서 맞으니까 돈 가지고 하면은 골치 아픈 상황이 된다. 그래도 미국은 또 이 사실을 모르겠습니까? 미국이 그거 진짜 문서 맞아요 하고 말하는 순간 박지원은 여적죄 사형이 된다. 그러니까 박지원은 미국이 시킨 지금 저기 그 북한이 친미로 돌아섰다는 이야기는 뭐 저희가 계속 뭐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소위 말해가지고 그 시키는 대로 이제 박지원 국정원장이 해야 된다. 미국의 아바타가 되어가지고 북한과 문재인 정권을 제거하는데 큰 공을 세우게 될 겁니다. 그리고 자기 개인적 복수도 하고, 뭐 나이가 80이 넘었는데 뭐 돈이 필요하겠어요. 뭐 명예가 필요하겠어요. 국정원장 하려고 하면 이 80 넘어서도 국정원장 하겠다고 나온 것 같으면은 이제 누군가한테 보복하겠다고 보복을 하려고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죽기 전에. 그러면 그게 문재인 정권 뭐 누가 봐도 뭐 그래 보이는데, 미국에서 야 시키는 대로 해. 안 그러면 우리가 뭐 북한 시켜가지고 뭐 당신 뭐 골로 보낼 수도 있어. 뭐 이런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까? 협박을 할 거다. 미국도 협박할 거고 북한도 협박할 거고 뭐 그래 될 겁니다. 자, 학력 위조 당국대 가서 직접 확인하라. 군대 있을 때 뭐 당국대 뭐 편입해가지고 졸업 자격이 안 되는데 뭐 졸업했다. 당국대도 이해 못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박지원은 학교에서 졸업하라고 해서 졸업했을 뿐이다. 뭐 학점이 뭐 77학점인가요? 모질한데도 졸업했다.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뭐 박지원을 기분 나쁘게 하기 위해 가지고 그냥 기스 내려고 하는 그런 거고, 실제로는 아까 대북 합의서 저걸로 이제 문재인 쪽에서 이제 박지원을 제거하려고 했다. 그래 보는 게 그게 합리적 추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박지원도 이게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이니까 이제 문재인 죽여야겠구만 그럴 거고, 미국에서도 아이고 박 선생 뭐 제대로 하셔야지 하고 뭐 딸 만나야 되지 않겠냐고. 박지원 두 딸은 미국인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박지원 두 딸이 1994년 한국 국적을 포기해버렸다. 박 후보자는 민주당 의원으로 대변인 활동을 하고 있을 때 자기 딸들은 미국 시민권을 획득했다는 겁니다.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1983년, 85년에 11살과 9살 때 한국 국적을 포기했습니다. 이건 아버지가 포기시킨 거죠. 그리고 2018년 별세한 박 후보자 아내 고 이선자 여사가 1994년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가 99년 다시 회복했다. 그러니까 자기 가족들은 전부 다 미국에 빼돌려 놨다. 뭐 가족들만 갔겠어요? 지금 뭐 재산은 안 갔겠습니까? 그럼 미국에서 아유 박 선생님, 우리 박지원 국정원장님 어떻게 미국에 있는 이 재산들이 어떻게 처리할까요? 어떻게 미국 오실 수 있겠어요? 이 가족들하고 편안하게 지내셔야지 하고 이래저래 협박을 많이 할 겁니다. 그래 되면은 박지원 의원이 이제 박지원 국정원장이 문재인 정권을 무너뜨리는 그런 공작들을 앞으로 많이 하게 될 거고, 박지원 정권의 박지원 국정원장을 앞세워 가지고 북한도 무너뜨리고 중국도 무너뜨리는 그런 대북 공작, 대중국 공작을 어마어마하게 미국이 시킬 겁니다. 강제로. 안 하면은 미국에 있는 가족들 영원히 못 보겠지. 거기 가족들만 있겠어요. 그 가족들이 있으면 집도 있을 거고 재산도 있을 거고, 그거 그냥 말짱 황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이 압력을 여러 루트로 넣을 거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광주 사태, 전두환 전 대통령 관련, 한국에서는 전두환 대통령 같은 강력한 지도자가 필요하며 12.12와 5.18은 영웅적 결단이었다. 1982년 KBS 방송 인터뷰에서 했네요. 이거를 제가 따온 게 아니고 지금 조선일보 기사에 나온 캡처 사진입니다. 기사에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전두환 쪽에 붙어가지고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좌파들이 박지원을 죽이려고 안 하겠습니까? 하겠지. 그래서 박지원이 전두환에 빌붙어 있고 자기 가족들은 미국 가 있고 하니까는 소위 말해서 이 종북 주사파 활동을 했던 이 노무현, 친노, 친문 이쪽에서 박지원을 제거하기 위해 가지고 속된 말로 대북 송금 5억 불 그거 문제 시비 걸어 가지고 깜빵에 쳐넣었다. 그래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 바닥에 있었던 분들이. 자, 한편 박 후보자는 과거 전두환 대통령으로부터 국민훈장 동백장도 받았네. 야, 이거 훈장도 받으셨구만. 5.18 광주 민주화운동 2년 뒤인 1982년 10월 5일 전두환 전 대통령부터 훈장을 받았다. 그리고 이제 박 후보자는 1980년대 초 재미 한인회장 시절 전두환의 대통령 당선을 축하하고 환영 행사를 조직했다.
적폐 세력이네. 그러니까는 문재인 정권에서 죽이려고 그런 뭐 합의서, 비밀 합의서 이런 것도 이 미통당에다 건네줬다고 우리는 뭐 충분히 상상을 할 수가 있다. 1982년 KBS 인터뷰에서 한국엔 전두환 대통령 같은 지도자가 필요하며 12.12와 5.18은 영웅적 결단이었다고 했다. 이어 이런 찬양의 대가로 바꾸고자 하는 전두환 정권으로부터 국민훈장 동백장까지 받았다. 그러면 우리 5.18 단체들 다 들고 올라야지. 왜 전부 아가리 닥치고 묵념하고 있습니까? 5.18 단체들, 광주 민주화 운동 단체들 전부 들고 올라야죠. 왜 병신같이 그냥 아가리 쳐잡고 있냐고. 같은 편이니까 봐주는 거예요? 그러면 5.18이 소위 말해가지고 문재인 정권에서 박지원을 국정원장에다가 앉혔다고 하는 거는 5.18은 폭동이 맞다고 문재인 정권이 인정해버리는 게 되는 거죠. 5.18은 폭동이 맞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5.18 단체들 들고 올라야지. 광주 시민들 들고 올라야지. 왜 전부 다 집단으로 아가리 닥치고 묵념하고 있어요? 다 들고 올라야지. 예. 자, 앞으로 이제 그 문재인 정권하고 이 박지원 이쪽하고 어마어마하게 치고받고 싸울 겁니다. 그리고 이제 권력을 먹은 놈과 못 먹은 놈, 이 친중과 친북, 권력을 많이 먹은 놈과 적게 먹은 놈, 그리고 돈을 먹은 놈과 돈을 못 먹은 놈, 그리고 전대협과 한총련. 왜냐면 한총련 애들이 아직까지 권력을 못 먹었어요. 돈도 못 먹었고 전대협 애들이 다 해먹었거든. 그러니까 한총련 애들이 이 짜증나네. 노땅들 야 우리도 못 먹었으면 너희도 먹지만 너희도 같이 깜빵 가. 그래가지고 자꾸 이 기밀들을 빼가지고 여기저기 자꾸 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권이 무너지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 정은아 어디 갔니? 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 이제 문재인 정권 끝났어요. 이제 끝났으니까 우리 국제 정세를 공부해가지고 이제 앞으로 부동산이 어디가 뜰지 이제 투자를 좀 하는 것도 눈도 띄어야 된다. 앞으로 이제 강남은 많이 죽을 겁니다. 이제 왜냐면 모든 이 통일되고 하면은 이 모든 경제 주체가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고 하기 때문에 강남이 지금 많이 이제 가라앉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지역들이 뜨게 될 건데 이제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국제 정세를 알아야 된다. 왜냐하면 이 평택에 미군 기지가 옮겨질 거라는 거는 국제 정세를 알면은 사람들은 이미 알았겠죠. 아는 사람은 알았을 거다. 그러면 평택에 땅 사놨으면요. 그때도 멀었을 거 아닙니까? 이제 한국이 국제 정세 속에서 중국을 죽이는데 최전방 기지이기 때문에 앞으로 국제 정세를 잘 보면 부동산이 어디가 뜨고 어디가 내려오고 혼탁한 틈 사이에서도 그런 올라가고 내려감이 있습니다. 자, 글로벌 우리가 이제 북한에 올라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글로벌 청년 리더 클럽을 리더스 클럽 1기를 모집합니다. 7월 30일부터 8월 1일까지 하루에 4시간씩 세계사, 한국 근현대사, 성경으로 보는 세계사, 성경으로 보는 한국 근현대사, 그리고 이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이충호 박사님이 국제정세를 이야기를 쭉 해주십니다. 12시간에 10만원이고요. 5선 공동역 5번 출구입니다. 학부모님과 함께 오시면 저희가 할인을 한 명분만 받습니다. 고등학생, 대학생, 청년, 중장년층도 같이 오시면 됩니다. 저희가 이게 지금 왜 성경으로 보는 세계사를 이야기하냐면 미국하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세계사를 이야기를 하고 해야 되는데 세계사도 다 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치고받고 싸우고 한 거예요. 그리고 한국의 근현대사 같은 경우도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 선교사들 데리고 와가지고 만든 나라입니다. 그런 것들을 알아야 되니까 2기, 3기도 이렇게 8월 6일부터 모집하고 8월 13일부터 모집을 합니다. 여러분께서 오셔가지고 많이 좀 보시면 되겠다.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 선지자 이승만 대통령 한국 근현대사 바로 알기, 그리고 대한민국 건국 전후사 바로 알기, 대한독립을 빛낸 헐버트와 초기 기독교 선교사, 방위산업 40년 끝없는 도전의 역사, 황금알 낳는 최첨단 방위산업 삼성은 왜 포기했나, 이런 책들 보셔야 된다. 자세한 내용은 이승만 외교전략연구원에 가시면은 있습니다.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커뮤니티
커뮤니티에 가시면은 저희가 또 자세하게 올려놨으니까 또 거기 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은 뭐 윈윈미디어나 이승만 외교전략연구원에 가시면 되고, 그 010-6832-0325로 010-6832-0325로 저기 책을 주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역사를 모르면요 돈도 안 모입니다. 국제정세를 알아야 돈이 모입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런 이승만 외교전략연구원을 하는데, 여러분께서 17반 월 만원씩 정기 후원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그런 돈으로 이제 청년들을 또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샵 7079-0325 한 통에 2,000원입니다. 응원 문자 주시고요. 여러분 이제 끝났습니다. 끝났으니까 북한 접수하고 이제 중국 접수하고 그 준비를 해야 되고, 그런 인력을 키워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국제 정세를 알아야지, 미국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아야지 돈이 보입니다. 부동산이 어디 투자가 되는지도, 어디가 땅값이 올라가는지도 보이고. 그리고 또 뭐가 있겠어요? 성경을 알아야지 미국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알 수가 있다. 영어 잘하려면은, 언어를 잘하려면 그 나라 문화를 알아야 된다고, 중국어 잘 하기 위해 가지고 중국 문화를 알아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영어를 잘하기 위해 가지고 미국 애들이 무슨 세계 제1등 세계 패권 국가인 미국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알기 위해서 성경을 봐야 된다 이야기하면 왜 종교 편향적으로 이야기하느냐, 그런 정신병자 같은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런 이야기 그만하시고 공부하십시오. 공부하시면은 전 세계가 돌아가는 게 보입니다. 저희가 그런 거 알려드릴 테니까 공부하러 오시기 바랍니다. 자, 자세한 내용은 이승만 외교전략연구원에 가시면은 보실 수가 있고, 윈윈미디어 혹은 뭐 아까 우리 커뮤니티에 가서 보시면 된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